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인데요. 오늘 초대석에는 이민법 전문 김기철 변호사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철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최근 들어 또 이민법 관련해서 해주실 말씀이 오늘은 어떤 건가요? 그래서 아마 그 뉴스 기관을 통해서 들었겠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다카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이 이제 어떻게 될지 그 존폐가 이제 미국 대법원에 달려 있습니다. 예,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만 남은 상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은 행정명령을 해서 거의 한 80만 명의 청소년들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 다카 혜택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주방으로부터 보호받고 또 일할 수 있는 소셜 스큐어를 갖고 일도 하고 운전면허증도 갖고 보호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거의 한 2년 전에 다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이 다카 프로그램의 공식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송을 당했어요. 예. 소송을 당해서 연방 정부 법원에서 그 소송을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새로운 다카는 신청을 할 수 없지만 계속 연장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예. 왜냐하면 다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도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군대도 갈 수 있었고, 그러니까 군대 가면은 군대 가서 이제 복역을 하면 그에 대한 혜택이 참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종료시키면 이 사람들이 그만큼 시간 투자한 것 그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학교도 이렇게 다니다가 자기가 많은 돈을 내고 다녔는데 다카를 중지시켜서 못 다니게 하면 졸업장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혜택 받는 것을 이렇게 중단하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위헌이다. 절차가 어긋난 거다. 그래서 다카를 계속 받은 사람은 연장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신규 신청은 안 되는 신청은 상태죠. 안 되지만 또 여행할 수 있는 것도 안 되지만 네. 일단은 받은 사람이 계속 보호받고 할 수 있긴 했는데 그게 연방정부 법원의 결정이었고 그것을 트럼프 정부가 상소를 했는데 상소법원에서도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트럼프 정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에 지금 상소를 한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대법원의 결정에 다케아 존폐가 달려 있는데 예.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수계 대법원이 판사가 5명이 있는데 네. 그중 2명은 물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 판사입니다. 예, 총 9명의 대법원 그렇죠. 판사 중에 예. 5명이 예. 그래서 보수. 우려하는 것은 아무래도 5대4로 이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에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그게 우려입니다. 예. 그래서 다카가 폐지되지 않을까. 아, 그래서 한 80만 명의 청년들이 이때까지 혜택을 받고 잘 살았는데 직장도 다니고 많은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예. 미국에 상당히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그래요. 차라리 다카라는 것이 이제 내가 추방 신청을 한 거거든요. 네. 추방 신청을 하고 추방 신청을 했기 때문에 추방으로 보호받았는데 예, 유예가 된 거죠. 유예가 된 건데 한 정부가 나와가지고 너희들 보호해주겠다. 그러니까 다 너 자식 신분 다 말하고 해라. 그럼 보호해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한 정부에서 야 이제는 그거 폐지하고 추방시킨다. 이거 상당히 한마디로 한 프로그램을 사바테지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 과연 그렇게 할까 참 모르겠지만 지금 대법원도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예. 그게 우려인데요. 대법원의 결정이 언제쯤 나올까요? 지금 심의하고 있고 이제 오럴 아규먼트라 그러죠.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달 안에 나올 것 같은데 그렇군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김기철 변호사님, 최근 또 들려오는 소식이 이민 단속국의 기습이 더 많이 늘어났고, 이 기습뿐만 아니라 서류 검사 조사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려오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또 피부로 느끼고요. 예.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 또 이런 것을 당한 분이 있고요. 아. 일단 기습을 단속 기습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인원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다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서티파이 메일로 보냅니다. 서티파이 메일로 이 서류 미비자를 적발하기 위해서 서류 검사라 그러죠. 그게 통계적으로 하면 450%가 늘어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네, 아, 지금 텍사스 지역도 해당한다는 거죠. 그렇죠. 텍사스에도 해당하지만 지금 많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에서 일어나고 있고 예, 텍사스에서도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용주들에게 신분 확인서 있죠. 우리가 신분을 확인하고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데 네, 그 확인서가 I-9이라는 폼입니다. 네. 그 I-9 폼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거나 때로는 이제 뭐 누구 와서 잡아가려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게 너무 리소스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단속 이민지국 한 사람이 나와서 예, I-9 폼을 갑자기 보여달라고 요청하거나 아, 아니면 certify 메일로 당신 I-9 한 거 당신 모든 고용주들 그 종업인들 I-9 한 거 제출하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준비가 필요하겠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요. 대기업이나 또 큰 중소기업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문제는 소기업들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에게도 이러한 영향이 미치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가 상당히 지금 비즈니스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큰 우려거리고 큰 이제 그 걱정이에요.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가. 예. 그러니까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에서 이제는 스몰 비즈니스에게도 종업원들의 고용 서류를 제출하라 이런 요구가 빈번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몇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준비해야 될 것인데요. 예, 스몰 예. 비즈니스 하시는 한인 여러분들께서 특히 좀 그렇죠. 보니까 주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의 사업체를 우리가 이민법이라는 것은 불법 체류자 고용 방지 법안입니다. 그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첫 보호 단계가 이제 I-9을 잘 하는 거예요. 네. 음, I9 폼이 있죠. 그 그렇죠. 폼을 I-9 잘 폼이 기입을 해두는 그렇죠. 거죠. I-9 폼을 할 수 있는 분은 다 해놓는 것입니다. 예. 이것조차 안 하면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용할 당시에 보면 이 종업원의 신분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예. 신분 확인도 잘하고 또 신분 확인을 뒷받침해주는 증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국 단속 조사가 나오면 처음부터 요구하는 것이 기습을 안 하면 처음부터 네. 요구하는 것이 이 서류입니다. 그래서 신분 확인 서류, 물론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미국 여권, 소셜 시큐리티, 운전면허증 등등입니다. 예. 그다음에 영주권자는 물론 영주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노동 허가서가 있죠. EAD라고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예. 그리고 또 이민법으로 노동이 허가된 I-94가 있습니다. 네. 그게 주로 이제 H-1B, E-2, R-1 등등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I-9으로 필아웃하게 하고 원래는 고용된 지 3일 안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3일 하고 그 사인 받고 그 사람의 신분 확인하고 그것을 I-9 폴더에 해놔야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 보관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I9 폼을 그렇습니다. 비롯해서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증명서들, 그렇습니다. 라이센스들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도 저 클라이언트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 저는 이민 변호사인데 저도 이거 사실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몇 달 전부터 이거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예. 물론 저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시민권자들입니다.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이것도 저도 다 시민권자니까 안 하고 있었는데 안 했다는 자체가 한 건당 벌금이 2,200불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를 다 시민권자인데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제대로 갖춰놓지 않으면 벌금을 그렇죠. 상당히 그게 내야 되는군요. 페이퍼 바이올레이션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벌금도 무시 못하는 게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다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클라이언트 말만 하고 안 했는데 이거 안 되겠어요 보니까. 예. 그래서 저도 다 해놨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 I-9 요구사항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I9 폼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어떤 그런 경우는 이제 경우인가요? 임시적으로 잠깐 고용하거나 또 독립적인 계약자 우리가 서브라 그러죠. 예. 편하게 하청업자들은 I-9의 요구사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I-9은 폼은 거의 3년간 이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예. 그만뒀더라도. 나중에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종업원들을 인격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공정하게 잘 대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많은 이슈가 되는 게 종업원들이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아주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럴 때 이제 아이스에 고발하게 되면 예. 상당히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쟁사끼리 이런 일도 있고 예. 그다음에 여기에 불만을 가진 종업원들 특별히 부당하게 자기가 대우받았다는 그래서 해고당했다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참 종업원들을 참 인격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공정하게 잘 대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미국 경제가 일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지금 사실 노동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에요. 특별히 뭐 건축회사, 청소회사, 식당과 노동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예. 그래서 종업원들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렇죠. 이것은 뭐 좀 일반적인 관리 말이고, 측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그래요. 소셜 시큐리티 오피서로서부터 미스매치 레터를 받는다 그러죠. 이 네. 사람 이름과 이 사람이 낸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이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고 이 사람들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뗍니다. 페이롤 네. 텍스를 떼는데 그게 IRS에 보고가 돼요. 예. IRS는 보니까 이 사람 이름하고 소셜 시큐리티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셜 시큐리티가 혹시라도 진짜가 아닌가 의심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IRS에서 이 사람, 그러니까 IRS는 그걸 받으면 이 사람의 맞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에다가 이 사람의 그 혜택을 할당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 미스매치 레터를 받는 것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용주분들께서. 일단은 이제 그 경우는 그래요. 물론 고용주는 그래요. 이 I-9 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서류를 갖고 왔던 것을 받아줘야 합니다. 예.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납부를 받아줘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IRS에서 이게 미스매치가 됐다. 그러면 이제 경고장입니다. 한마디로. 네. 그럼 그 사람에게 이거 다른 소셜 시큐리티 이거 그 아닌 것 같다고 컨프런트 해야 되고 예. 그 사람을 해고할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래요. 제가 보니까 이제 여러 우리 한인 분들도 우리 특별히 멕시칸이나 또 남미 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서류 미접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을 취업 이민해 줄 수 있는 길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길을 있으면 길을 모색하세요. 이민 변호사하고 모색해서 불법적으로 지금은 사용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과정에 있다고만 해도 예. 이게 좋게 참작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분은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만약에 서류 미비자들을 고용하게 됐을 때 그것이 드러나면 벌금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벌금이 꽤 됩니다. 이 첫 번째 서류 미비자를 고용한 벌금은 첫 번째 오펜스가 375불에서 3,200불이고요. 예. 한 사람당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가 3,200불에서 6,500불이고 세 번째가 4,300불에서 16,000불이고요. 네. 그다음에 페이퍼워크 바이올레이션이 있어요. 예, I-9 폼 제대로 안 썼을 안 경우. 쓴 거예요. 이게 시민권자를 채용하도 안 써놨으면 벌금이 그게 110불에서 1,100불까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해놔야 돼요. 네. 해놓고 잘 정리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계속 제안하는 것은 키 종업원들은 정말 I-9 폼 다 하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작은 기업이라도 휴먼 리소스 관리하는 사람을 정하여 여기에 필요한 거를 잘 작성하고 보관하시고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 가능한 하청업자를 사용해서 하청업자의 직원 사용 방법을 구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적어도 한 번의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휴먼 리소스 관리하는 분을 이 고용주에 관한 이민법을 그 종업원들을 어떻게 신분 확인하고 해야 되는지 잘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김기철 변호사님 정말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또 이 아이스의 이 기습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스몰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들도 꼭 이 종업원 서류 잘 이 준비를 해놓으라는 또 유익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민법 전문 김기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